특히 유시민 씨 발언들 민주당도 유시민 씨 남이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누구보다 가까운 인사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제일 가까이에서 모셨고 지금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민주당을 지금 지배하는 또 이제 그런 정신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직이 없다라고 해서 남처럼 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유시민 씨의 막말들, 그리고 이동호 씨의 이런 김문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런 비행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행정부 줄탄핵을 넘어서 이준석 후보까지 제명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괴물 독재 국가가 도래할 수가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말에 이제 제가 이제 밖을 좀 거닐다 보면요, 이제 가장 또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고 나온 우리 엄마 무시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졸 나오면 이제 뭐 무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 굉장히 이제 큰 공원에서 이제 지금 꽃 정원 박람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말까지도 유시민 작가의 설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약간 꼬리 끊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뭐 당 사람 아니다, 그냥 작가 아니냐,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지금도 김어준 씨도 나서서 옹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 부부가 배신자다, 그런 얘기를 배신자래요? 하고 네. 김어준 씨가 그렇게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들지 않습니까? 지령까지 받아서 오는데 네. 어디 관계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이번 선거 때 논평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 연설 사무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매일신문 방송에서도 우리 설란영 여사가 출연할 거다, 이렇게 좀 살짝 언급을 드렸다가 또 이제 바로 출연을 해서 지금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만.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그 전 민주당 대표도 나와서 또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또 그 중에서 한 분, 박명희 님이라고 네. 여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인연을 맺은 여공 출신.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설문을 같이 썼고, 그러니까 네. 방송은 못 나갔지만 저희 국민의힘 TV에서 또 실제 찬조 연설을 하셨었어요. 그 연설문 기반으로. 제가 이분들께 그 김문수 후보의 그 노동운동 시절 얘기를 정말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진짜 존경하는 건 맞더라고요. 근데 그 존경의 이유가 우리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력이 좋은 찐 운동권이라서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동기로 서울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20년. 맞아요. 왜 그랬냐? 7년 동안 수배를 당하면서 노동운동을 했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설란영 여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그 위험천만한 그런 비제도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편승을 하고자 한다? 내재적인 접근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전혀 공감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박명희 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박명희 님 같은 경우에도 16살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굉장한 자조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세상에 변호사, 의사들만 있으면 누가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테이프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이 청소를 하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각자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밤마다 그 여공들이 사는 자취방 찾아와서 먼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법을 알아야 안 나간다, 노동법을 밤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똑같이 일을 했지만 여공들이 먼저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말을 빨아주고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난 진짜 진정성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 네. 사람 나한테 삶의 그 어떤 이유와 꿈을 줬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컴플렉스가 아니라 정말 자존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 노동의 삶을 또 살아가고, 이후에 또 이제 이 여공들이 또 그 노동운동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설란영 여사도 그런 궤도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운동을 하고 계층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소위 운동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씨가, 심지어 본인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졸 출신 아닌가요? 검정고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표현,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비난이거든요. 이런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대, 계층,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분노할 만한 일이다. 심지어 그걸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들이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이 사람 더 잘하는데 내가 내재적으로 뭐 빙의를 했다는 건지 접근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보니까 그랬을 거라고 난 내가 설명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이겠으며 그렇게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할 거라고 두둔하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학력 계급주의로 점철된 이 위계와 권위로 점철된 이 뒤틀린 저희가 운동권 학력주의의 그 본질을 저희가 민낯을 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김문수 후보의 이제 눈물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한 번 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43초짜리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 얘기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조그마한 책방을 하나가 먹고 제 수발도 들고 먹고 살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저 김문수 후보의 그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열받으면은 진짜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전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는 원래 열성 있게 이렇게 되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유시민 작가가 점점 좀 변했다. 그러니까 저 망언이 있기 전에도 요즘엔 좀 변한 것 같다라는 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오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그 이유는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유시민 작가 말대로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전 진보파의 기득권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을 살아봤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은 것이 50년대생들 그리고 60년대 초중반까지도 딸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교육의 기회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고 맞아요. 뭐 특히 네. 장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보낸다거나 이런 시절들을 본인도 그 시대를 살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여성파리하고 인권파리했던 그들의 실체가 이러하다라는 수준이 지금 사실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치 설난영 여사가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초라하고 힘들던 시절에 결혼을 하셔서 그 김문수 후보님이 먼저 꼬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살아오신 분이고 그 수십 년간 함께 하면서 배우자로서 특히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많은 희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향해서 마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이득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하셨던 말이 김문수가 설난영이고 설난영이 김문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두 분은 또 사랑하는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동지 관계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난영 여사에게 정치적 기회가 주어졌다면 김문수 후보가 그때는 배우자로서 지지를 했을 것이고 둘은 함께 뜻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한 번 더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설난영 여사가 유시민 씨보다 좋은 교육의 기회를 얻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정치인이거나 또는 논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그 눈물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이제 아내한테 미안해했을지도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 때문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 희생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한 1% 2% 이내로 낙선을 한다. 그 유시민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방향을 하고 있고요. 사과를 한다면서 하는 게 내재적 접근법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포토 사이트에 검색해봤어요. 네이버 사이트에 내재적 접근법 검색을 해보면 맨 위에 시사상식 사전으로 내재적 접근법이 나오는데 1980년대에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며 주창한 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동권 시절에 뭐냐면 하도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있고 북한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니라
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겠다라는 게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확히 포털 사이트에다가 내재적 접근법을 딱 검색해 보세요. 맨 위에 이거 북한 간첩들이 심지어 이걸 주장한 교수님께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으셨고요. 유죄가 나왔고요. 이거 예전에 간첩들이 주장한 이론인데 이거를 지금 사과한다는 핑계로 삼는 게 좀 어이가 없고 네. 이 덕분에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길래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최초로 타가소 운영을 주장했고 지금은 직장 내 어린이집입니다. 여러 맘들의 타가소 운영을 주장을 했고 또 여성들의 보건 휴가에 대해서도 최초로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게 나와서 김문수 후보자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는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렵게 살았던 그 서사가 많은 국민들께 또 이제 여러 감정들을 안겨줬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라고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들을 했었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도 검정고시로 중앙대학교 입학해서 변호사까지 됐던 이런 뭐랄까요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자수성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 모든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 자기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전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자기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